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혼자 공부하시면서 좀 막막하실 때 있죠. 양이 워낙 방대하니까요. 어디서부터 잡아야 할지, 특히 그 용어들, 하나하나가 헷갈리기 시작하면 머리가 아프죠. 네, 맞습니다. 용어 하나를 잘못 이해하면 그 뒤에 개념들이 다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그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있잖아요. 거기에 올라온 3101회 기출문제, 이거 하나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아주 기본적인 현상이긴 한데 바로 마찰 전기에 관한 겁니다. 이게 기본이라고 해도 시험에서는 용어를 정확히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진짜 미묘한 차이로 답이 갈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 목표는 딱 정했습니다. 그 블로그 문제 통해서 절연체 마찰하면 전기 뛰는 현상 있잖아요. 그거 대전이라고 하죠. 이 대전 개념 확실히 잡고요. 또 헷갈리는 거 뭐 있죠? 분극이나 정전 같은 거. 이것들이랑 뭐가 다른지 그 차이를 명확하게 딱 구분하는 거. 이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거 확실히 해두면 비슷한 문제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그 핵심 개념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우선 블로그에 나온 그 기출 문제부터 한번 보죠. 3101의 문제가 일반적으로 절연체를 서로 마찰시키면 이들 물체는 전기를 띠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렇게 나왔어요. 보기는 1. 분극, 2. 정전, 3. 대전, 4. 코로나. 여기서 딱 보이는 키워드가 있네요. 절연체, 마찰, 그리고 전기를 띠게 된다.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이죠. 이 현상을 부르는 이름이 뭐냐, 이걸 묻는 문제입니다. 그쵸? 이게 뭘까? 그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좀 더 쉬워요. 예를 들어서 왜 우리 어릴 때 책받침 같은 거 털가죽에 문지르고 그랬잖아요. 플라스틱 책받침이랑 털가죽 둘 다 절연체죠. 이걸 서로 막 문지르면 블로그 설명처럼요. 한쪽 물체 표면에 있던 전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마찰 에너지 때문에 떨어져 나와서 다른 물체로 휙 하고 이동을 해요. 그 마찰이라는 게 결국 전자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는 거군요. 에너지를 주는 거네요. 네,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제 전자를 잃어버린 쪽은 원래보다 전자가 부족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양,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전자를 얻은 쪽은 전자가 더 많아졌으니까 음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아하. 이렇게 원래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던 물체가 마찰 같은 어떤 작용 때문에 전자를 주고받아서 전체적으로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는 상태 혹은 그 현상 자체, 바로 이걸 대전, electr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대전. 마찰로 전자가 이동하고 그 결과 물체가 전기를 띠게 되는 것. 이 전체적인 걸 대전이라고 하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정전기 발생 현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비슷해요. 그렇군요. 블로그에서도 그래서 딱 정답으로 3번 대전을 찍어주고 있고요. 그럼 왜 겨울에 스웨터 벗을 때 막 따끔따끔 하잖아요. 그것도 그럼 대전 현상인가요? 정확히 맞습니다. 아주 좋은 예시예요. 스웨터랑 안에 입은 옷이나 피부가 마찰되면서 서로 대전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옷을 확 벗을 때 그 쌓였던 전하들이 갑자기 이동하면서 방전이 일어나니까 그게 따끔하게 느껴지는 거고요. 아하, 진짜 일상적인 현상이네요. 네, 아주 흔하지만 전기 이론에서는 이게 또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시험에서는 바로 이 대전이라는 용어, 그 정의를 아는지 물어보는 거죠. 네, 대전이 답이라는 건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객관식 시험이니까 아시잖아요. 답만 아는 것보다 왜 다른 보기들이 틀렸는지 그걸 아는 게 실수를 줄이는 데는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더라고요. 특히 용어들이 비슷비슷하면 더 그렇죠. 뭐랄까, 분극, 정전 이런 거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맞습니다. 전기 용어들이 좀 그래요. 비슷해 보이는데 뜻은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각 용어가 뭘 의미하는지 그 핵심 차이를 딱 잡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블로그에서도 다른 보기를 간단히 언급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죠. 자, 1번 보기. 분극, 폴러라이제이션입니다. 분극, 이것도 뭔가 전화랑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대전이랑은 뭐가 다른 거죠? 대전은 물체 자체가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는 거잖아요. 알짜 전하를 가지는 거죠.
근데 분극은 달라요. 외분에서 전기장이 가해졌을 때 물체 내부에서 전하들이 재배열되는 현상이에요. 중요한 건 물체 전체로 갔을 때 총 전하량은 그대로 0, 즉 중성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아, 전체는 중성인데 내부에서만 바뀐다? 네, 물체 안에서 플러스 전하랑 마이너스 전하의 위치가 살짝 바뀌는 거죠. 중심이 어긋난다고 할까요? 내부에서 재배열된다. 이게 아직 좀 확 와닿지가 않는데 혹시 좀 더 쉬운 예가 있을까요? 아, 그럼요. 좋은 질문이에요. 아까 풍선 이야기 잠깐 했는데 그걸로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풍선을 머리카락에 막 문질러서 마이너스로 대전시켰다고 해봐요. 네네. 그 풍선을 전기적으로 중성인 아주 작은 종이 조각들 근처에 가져가면 어떻게 되죠? 아, 종이가 풍선에 달라붙죠. 그렇죠. 이때 종이 조각은 외구에서 전자를 받거나 잃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전된 건 아니죠. 아, 대신에 마이너스 풍선이 가까이 오면서 만드는 그 전기장 있잖아요. 그 전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종이 조각 내부의 전하들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종이 조각을 이루는 분자들 안에서 플러스 성질을 띤 부분은 풍선 쪽으로 끌려오고 마이너스 전자는 풍선에서 먼 쪽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어허. 결과적으로 보면 종이 조각에서 풍선이랑 가까운 쪽 표면은 약간 플러스처럼 보이고 먼 쪽은 마이너스처럼 보이게 전하가 재배치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분극입니다. 와,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대전은 마찰 같은 걸로 전자가 진짜 넘어와서 물체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고 알짜 전하가 생기는 거고 분극은 외부 전기장 때문에 물체 안에서만 전하 배치가 바뀌는 거군요. 알짜 전하는 그대로 0. 아, 그러니까 문제에서처럼 마찰 때문에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은 무조건 대전이네요. 분극은 원인이 마찰이 아니고 외부 전기장인 거고요.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럼 이제 이번 보기 정전, 일렉트로스태틱스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전기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정전기라는 말도 많이 쓰니까 이게 대전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정천이라는 말은요, 글자 그대로 정지해 있는 static, 전하, charge와 관련된 모든 현상을 조금 더 넓게 포괄적으로 부르는 용어예요. 대전이 물체가 전기를 띠게 되는 그 과정이나 현상 자체에 좀 더 초점을 맞춘 단어라면 정전은 그렇게 대전된 전하들이 가만히 있을 때 걔네들이 만드는 전기장이라든지 전위 또 그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 뭐 쿨롱 법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정지된 전하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효과나 상태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부르는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럼 약간 대전은 좀 동사 같은 느낌. 전기를 띠게 만드는 행위나 현상 그 자체를 말하는 거고 정전은 그 결과로 생긴 상태나 그 상태와 관련된 뭐 법칙이나 효과들 이런 걸 다루는 좀 명사적인 넓은 분야를 말하는 거네요. 네네, 그런 뉘앙스로 이해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마찰로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묻는 이 문제에서는 대전이 가장 정확한 답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보기 4번 코로나는 뭔가요? 블로그엔 설명이 없던데요. 네, 코로나 디스처지는 지금 우리가 다루는 마찰 전기랑은 전혀 다른 현상입니다. 이건 주로 아주 높은 전압이 걸리는 곳, 예를 들면 송전선 같은 곳 주변에서 발생하는데요. 도체 표면의 전압이 너무 높아서 전기장이 아주 강해지면 그 주변 공기가 부분적으로 절연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파괴되면서 방전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아, 방전 현상이군요. 네, 그때 뭐 희미하게 빛이 보이거나 쉬익하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어쨌든 절연체끼리 문지르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 코로나는 완전 다른 얘기네요. 고전압에서 공기 절연 파괴. 오케이.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대전, 분극, 정전 비슷해 보여도 핵심이 완전 달라요. 마찰로 전기띠면 대전, 외부 전기장으로 내부 재배열은 분극, 정지된 전하 관련 넓은 현상 분야는 정전. 시험 볼 때는 이 키워드들 딱딱 연결하는 데 진짜 중요하겠어요. 자, 그럼 다시 3101회 기출문제로 돌아와세요. 실전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결국 이건 절연체 문질러서 전기 띠게 되는 현상 이름이 뭐냐 이거잖아요. 진짜 기본적인 정의 문제. 이런 걸 안 틀리려면요.
네, 핵심은 문제에서 주어진 키워드랑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용어를 빨리 찾는 거예요. 전기 기능사 필기시험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물리 현상이나 법칙을 설명하는 제일 정확한 과학 용어가 뭐냐? 이걸 묻는 문제가 꼭 나와요. 그러니까 지문에서 절연체, 서로 마찰, 전기를 띠게 된다. 이 말들이 딱 보이면 망설일 필요 없이 바로 대전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야 해요. 개념이랑 용어를 아주 확실하게 딱 붙여놔야 하는 거죠. 블로그에서도 요약하셨잖아요. 절연체 마찰, 전자 이동, 한쪽 플러스 다른 쪽 마이너스 이퀄 대전 현상. 이 연결고리 이걸 그냥 통째로 기억하는 게 실전풀이의 핵심이겠네요. 그냥 답만 대전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마찰이 원인이고 그 결과 전하를 띈다. 이걸 부르는 이름이 대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중요한 게 다른 문제에서는 이 대전 현상을 이용해서 뭔가 계산을 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대전된 후에 전압이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요. 전류나 저항 관련된 건 아니더라도 전압이나 전하량 같은 걸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비록 이 문제는 그냥 개념 정리는 문제지만 여기서 대전을 잘못 이해하거나 뭐 분극이랑 헷갈린다거나 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계산 문제나 응용 문제에서 완전히 엉뚱한 공식을 쓰거나 잘못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용어 정의부터 명확하게 이게 모든 전기 이론 공부의 시작이고 또 실전 문제 풀이의 첫 단추인 셈이죠. 와, 진짜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기본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결국 어려운 계산 문제나 응용 문제도 풀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해야겠어요. 네, 오늘은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자료 보면서 전기기능사 시험의 정말 기본 중의 기본, 대전 현상에 대해서 깊이 알아봤습니다. 서로 다른 절연체를 마찰하면 왜 전자가 이동하는지, 그래서 물체가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는지, 그리고 이 현상을 왜 대전이라고 부르는지 이제 좀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딱 정리해 드릴게요. 서로 다른 절연체의 두 개를 문지른다. 마찰 에너지 때문에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자가 넘어간다. 전자를 잃은 쪽은 플러스, 얻은 쪽은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 이 모든 현상, 즉 마찰 때문에 물체가 전기를 띠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대전, 일렉트리시케이션이다. 이거죠. 그리고 오늘 계속 강조했지만 이걸 분극, 폴라라이제이션이나 정전, 일렉트로스태틱스 같은 다른 용어랑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 대전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 집중했는데요. 여기서 그냥 멈추지 말고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일상에서나 뭐 산업 현장에서 정전기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 많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결국 다 이 대전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럼 이 대전 현상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혹은 막을 수 있을까? 좋은 질문이네요. 그렇죠. 뭐 접지를 한다던가 습도를 높인다던가 아니면 전기가 잘 통하는 도전성 물질을 쓴다거나 하는 그런 정전기 방지 대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 대전 현상을 어떻게든 제어해보려는 노력하고 딱 연결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전기를 저장하는 부품 있잖아요. 콘덴서, 캐패시터라고도 하고 축전기라고도 하죠. 이 콘덴서 원리를 이해하는데도 오늘 배운 개념들이 다 기초가 돼요. 콘덴서요. 그건 어떻게 연결되죠? 콘덴서 구조가 보통 도체판 두 개 사이에 절연체, 이걸 유전체라고 부르는데 이걸 끼워 놓은 거거든요. 여기에 전압을 걸면 양쪽 도체판에 전하가 쌓이는데 그때 그 사이의 절연체 내부에서는 분극 현상이 일어나요. 여기서 분극이 나오네요. 네. 그리고 이 분극 현상이 콘덴서가 전기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오늘 배운 대전이나 분극 같은 진짜 기본적인 현상들이 실제 전기 부품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랑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나 실제 기술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계속 생각해보는 습관. 이거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분석에서도 여러분 학습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